이제 사치기 연산을 해볼 건데 요거 되게 많이 나와. 할 줄 아셔야 돼. 자, 첫 번째로 뭘 볼 거냐, 어떤 연속 함수에다가 실수배를 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연산을 했다. 나눗셈은 따로 볼 거야. 왜냐면 분모가 0일 때는 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뭐가 된다?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다항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면 다항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연속함수에다가 연속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면 연속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죠. 나눗셈도 되거든? 근데 나눗셈 왜 안 썼냐면 분모가 0일 때가 정의가 안 돼서 그건 따로 보셔야 돼요.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다라고 보면은 요게 지금 분수 형태니까 목세 형태인데 나눗셈의 형태, 이때는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얘는 연속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F분의 G가 연속이다 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만약에 근데 얘가 어떠한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된가요? 그러면 이게 연속함수가 되기 위해선 얘가 0이 안 나와야 되잖아.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에 근이 없어야 돼. 턱은 나와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에 판별식 t가 뭐가 나온다? 0보다 작다라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연속함수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두 번째, 연속함수에다가 불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버리면 얘 무조건 확정이야. 얘 불연속이에요. 얘는 불연속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확정이에요. 확인할 필요조차 없어. 왜냐면 증명문은 쉬워. 증명은 그냥 귀류법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귀류법이 뭐야? 결론은 부정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연속이다 라고 바꿔봐. 여기랑 안 맞아. 그래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정해진 형태. 연속에다가 불연속을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불연속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부정형이에요. 확인해 하셔야 된다 이 소리야. 연속에다가 불연속을 곱했어요. 그러면 나도 몰라. 부정형이야. 연속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불연속에다, 이것도 특이하게, 이것도 체크 좀 잘 하세요. 불연속에다가 불연속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고 나눴으면 무조건 불연속일 것만 같잖아. 하지만 얘도 부정형이에요. 얘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갖다가 쓸 수 있는 건 이 경우와 이 경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 경우와 이 경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실제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그러면은 얘가 불연속이, 한쪽이 불연속인데 전체가 연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거야. 자, 봅시다.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내가 뭘 볼 거냐면 이제 불연속에다가 연속을 곱할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보면 되거든. 이미 얘는 연속이잖아. 얘가 지금 불연속이 나와버렸지. 확인됐나? 근데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이 연속인 함수가 이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점을 커버쳐줘야 돼. 수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속 함수가 불연속점을 제거를 시켜주셔야 돼요. 어떻게 됐을 때 제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불연속에다가 연속 곱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연속이 되려면 이 연속 함수가 어떤 애가 돼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건데, 봐봐. 얘가 지금 성립하려면 이런 정도 전제는 깔려야 돼. 여기를 기준으로 그려볼 건데, 뭐 불연속 함수에 대해서 보는 거야. 불연속 함수가 요런 식으로 돼야 되는 상황이어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불연속 함수는 불연속 함수인데 함수값 정도는 존재하셔야 돼요. 함수값은 존재하는 불연속 함수일 때를 보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얘가 함수값 자체가 없어버리잖아.
이 연속 함수가 여기를 커버 칠 수가 없어. 정의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이해된가요? 확인됐나?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함수값이 이 지점에서 불연속이잖아.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불연속 함수를 연속 함수가 커버 쳐줘가지고 연속으로 만들려면 곱했을 때 이 불연속 함수가 뭐는 있어야 돼? 함수값은 있어야 돼요. 함수값 정도는 여기에 정의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거 커버 칠 수 있는 꺼덕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봅시다. 봐봐. 결론부터 말해볼게요. 이 불연속 함수가 f고요. 연속 함수가 g였다 생각해봐. 그러면 결론부터 일단 지르고 보면 이 연속 함수가 얘가 x가 a라는 지점이라 생각해봅시다. 불연속 지점이. 그러면 이 연속 함수라는 gx라는 함수가 ga가 0이라는 이 사실이 없으면 얘는 불연속점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얘는 불연속점을 제거할 수 없다. ga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불연속점을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봐봐. 설명할 건데 x가 a에서 불연속이야 f가. 근데 이 연속 함수인 g가 이 불연속점을 커버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g라는 함수가 이 지점에서 0이 나와야 돼. 확인됐나? 왜냐면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거든. 봐봐. 두 개로 곱했어. 불연속이야. 예를 들어서 f가 여기 있고 g가 여기 있어서 얘가 불연속이야. 그럼 a의 좌, a의 우, a의 함수값 이거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안 써도 돼. 이거를 볼 건데 불연속이면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오겠지. 이해됐나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이 세 개가 싹 다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뭐밖에 못 나와? 0밖에 못 나와요. 그죠? 각기 다른 숫자를 곱해서 똑같은 수가 나오려면 곱해진 거 자체가 0이 되면서 0이 떠야 돼. 그러니까 이 연속인 함수가 a일 때 0이다라는 이 상황을 가지고 있으셔야 불연속점을 지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지금 불연속 함수가 함수값을 있는 상황에서 불연속인 상황이고 gx가 연속이야. 두 개 곱해서 얘를 싹 다 연속 함수로 만들려면 a인 점에서 0이 나와야 돼요. x-a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이겠죠? 그러면 봐봐. 이 불연속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 불연속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수렴하면서 불연속일 수가 있고 그다음 발산하면서 불연속일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봐봐. 첫 번째로 수렴 불연속이 있고요. 두 번째로 발산 불연속이 있는데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수렴 불연속부터 볼게요. 어떠한 이 지점이 불연속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초록색 점이.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볼 건데 파란색으로 그리는 게 지금 불연속 함수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뭐 베타, 여기가 감마인 함수값이 나왔다라고 보고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얘가 f라는 함수야. 이해됐나요? 이 상태에서 내가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볼 거고 이때가 x가 a인 점이라 생각했을 때 뭐 볼 거냐면 a의 좌, a의 우, a의 함수값 봐야 되는데 a의 좌를 보면 알파로 나오고 a의 우를 보면 감마로 나오고 a의 함수값 보면 베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곱해져야 되냐면 어떠한 이 연속 함수가 g라는 함수고 얘가 f라는 함수였다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 0이 곱해져야 돼. 근데 ga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함수인 0이 나오려면 얘 자체가 지금 0이 나오셔야 되니까 ga는 다 그릴 수는 없지만 뭐는 확정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애다라는 거 확정이 된 거야. 물론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gx는 그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a라는 점을 지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결론 써보면 ga가 0이 돼버리면 x-a에서 인수가 한 개가 있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때는 연속이야. 근데 얘가 이제 인수가 x-a 인수가 없었어. 그럼 이때는 불연속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결국에 결론은 이거죠. 연속인 함수가 불연속점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불연속점에서 0 나와야 돼.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를 그리면 gx라는 함수가 저 a라는 지점에서는 통과해야겠네요. 이해됐나? 이게 어떤 불연속이냐면 수렴 불연속이야.
딱 이 상황이 수렴 불연속이죠. 왜냐면 함수값 자체가 극한값, 함수값, 극한값이 수렴돼서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럼 발산불연속은 어떤 상황이냐면 무한대 뜨는 상황이야. 그래서 발산불연속까지 봅시다. 두 번째, 발산불연속을 보시면 발산불연속을 갖다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연속점을 그릴 거예요. 여기 이 초록색 점이 불연속인 점으로 내가 설정을 할 건데 이때가 x가 a인 상황이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알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그 위에는 수렴 불연속이 아니죠. 오른쪽이 발산해 버리잖아. 이제 무한대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연속점에다가 연속인 점을 곱했을 때 연속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볼 건데 a의 좌랑 a의 함수값이랑 a의 우를 볼 거예요. a의 좌면 불연속점에서 알파 나오고요. a일 때 함수값도 알파 나와요. 근데 a에서의 우극한이 뭐 나와? 안 나와. 무한대로 발산 때려버린단 말이야. 이게 발산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찬가지로 이 연속인 함수가 커버를 쳐줘야 돼. 그건 맞거든? 얘가 커버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0이 나와야 되는데 방금하고 차이점을 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렴불연속에서는 x-a가 하나만 있어도 돼. 근데 얘는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소리야. 봐봐. 여기는 0 되건 얘들아. 얘가 0이면 여기도 0이 돼. 근데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무한대 곱하기 0이면 부정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야. 여기 이 발산불연속인 상황.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거든? 0이라 쳐도? 그럼 0은 무한대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0을 이걸로 봐도 되지. 0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 얘를 0분의 1꼴로 바꿔도 되겠죠. 그럼 결국 얘가 나타내는 게 0분의 0꼴인 거야.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부정형이에요. 확인됐니? 그럼 결국에 얘가 0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봐봐. 이게 0분의 1이거든? 이게 분자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게 분모로 갔지. 확인돼?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싶어. 우리 앞단에서 뭐 배웠어? 0분의 0꼴에서 0의 개수를 봤잖아. 얘가 0으로 수렴하려면 얘가 인수가 2개는 떠야 돼. 0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발산불연속 안에서는 x-a라는 인수 하나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 이해되셨나?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봅시다. 봐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들어가고 똑같은 상황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 1이라 칠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제일 쉬운 거 x가 0인 지점이고 x분의 1이었다 생각해 볼게. y는 x분의 1. 그러면 봐봐.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뭐 봐야 되죠? x분의 1이 지금 불연속인 함수인 거잖아. 얘는 뭐 나와? 무한대 뜨지.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연속인 함수를 곱할 거야. 아까 수렴불연속처럼 수렴불연속이었으면 여기 x만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잖아. x만 집어넣어도 0 나와야겠지. 근데 여기는 x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x 집어넣으면 1 나와버려. 그래서 0이 안 나와. 연속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얘는 뭐 정도는 들어가야 돼? x의 제곱 이상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의 제곱 이상 정도는 들어가야 0이 나오니까 결론이 이거야. 이 연속인 함수가 gx라고 했을 때 gx는 x제곱 이상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셔야 연속을 만들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그 결은 똑같은데 결론은 조금 다른 거예요. 수렴불연속에서는 어차피 봐봐. 수렴불연속이라는 거 자체가 수렴했으면 상수가 나왔다는 소리잖아. 상수를 지우기 위해서는 0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발산불연속은 상수만 나온 게 아니라 무한대도 떴다 이 소리지. 근데 무한대를 지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부정형이 되네. 부정형이면 0분의 0꼴 이 형태로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정형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 무한대가 여기 0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커버 치려고 나왔던 이 연속 함수의 0의 개수가 더 많아야 돼. 그럼 여기에서 0이 하나가 나왔으면 여기서는 0이 무조건 2개 이상 나오셔야 되니까 발산불연속에서 연속인 함수가 싹 다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려면
그 지점에서 인수가 2개 이상 있으셔야 돼요. 수렴 불연속에서는 딱 하나만 있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거 수렴 불연속 상황 이해를 하나 들어볼까요? 반사도 안 봤는데 얘는 이걸로 봐보면 돼. y는 뭐 x 곱하기 가우스 x 이거 굳이 안 그려도 알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상황이잖아. 여기가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그거야. 정수에서 불연속이죠. 그잖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생각해봐. x가 0에서 연속인지를 생각해봐. 연속이야. 왜냐면 0이면 정수라서 이거 불연속이거든. 근데 x가 있으니까 그 0인 인수 하나가 있잖아. 수렴 불연속에서는 인수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때는 연속이야. 연속. 근데 x가 2라고 2일 때는 불연속이야. 왜냐면 x가 지금 봐봐요. 얘가 1, 2, 3, 4 다 불연속이잖아. 물론 정수 다 불연속인데 1, 2만 쓴 거야. 그러면 이 1, 2에서 불연속인 점이 지워지려면 x-1 이런 게 곱해져야지. x가 곱해졌다는 소리는 그냥 1이 곱해진 거잖아. 그냥 2가 곱해진 거잖아. 그럼 이때는 불연속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사실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데 뜬금없이 2분의 1 물어봤어? 그냥 연속이지. 어차피 2분의 1에서는 가우스 함수도 연속이야. 그래서 이때는 연속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다.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사실 여기 단어는 핵심이야. 여기가 거의 요거만 물어봐요. 나머지는 이제 뒤에 또 사이값 정리도 나오긴 하는데 요게 핵심이 되니까 인수로 확인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봐봐.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래프 복잡하게 나와. 그래프가 복잡하게 나왔다 소리는 어차피 너희 2 과정에서는 다항식만 나온단 말이야. 다항함수만. 복잡해봤자 다항함수가 좀 많이 더해지거나 많이 곱해졌거나 그런 차이겠지? 그렇잖아요? 로그 함수, 지수함수 안 곱해. 수에서는 미적분에서 곱해. 그럼 여기에서는 어차피 이 사칙 연산만 잘 쪼개면 되는데 연속이랑 연속으로 쪼개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여기도 연속분에 연속해도 연속이야. 근데 분모가 0인 건 잘 보셔야 되고 분모가 0이 없으려면 근이 없어야 돼. 방정식일 때.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도 무조건이야. 기억니은 디귿 리을 나오면 무조건인 거야. 알겠니? 나머지는 아니야. 기억니은 디귿 리을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시험에 거의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와요. 여기는 뭐 확정이니까 여기는 이제 모르는 거죠. 하긴 봐봐. 여기도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불연속 사칙한산 불연속이 왜 모르는 거냐면 얘도 이런 거지. 봐봐.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여기가 1이 나왔어. 여기가 1이 나왔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극각과 함수값 조사했는데 그래서 더했어. 그러면 각각은 불연속인데 2개 더했더니 0 나와버리잖아. 그럼 불연속을 사칙 연산해도 충분히 연속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곱골인데 곱골은 크게 2가지로 나눈 거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수렴 불연속, 발산 불연속으로 나눠서 받고 발산 불연속이 그 0의 개수, 인수가 더 필요하다. 왜냐면 부정형 처리하려면 0이 필요해요. 0분의 0꼴이니까. 자, 넘어갑시다. 5번을 풀어볼까? 5번? 불연속점만 보고 이 평행이동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뭐 x가 1일 때인데 집어넣어봐도 되고 이거 그려봐도 되잖아. 직선 안쪽 있는 이 속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거니까요.
해볼까요? 기억을 먼저 볼까요? 물론 이제 1에서니까 집어넣어봐도 되거든. 1 집어넣으면 1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뭐가 대충 나올 거고 1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뭐가 대충 나올 거로 봐도 되잖아. 헷갈리면 그냥 그래프 그리셔도 된다 했죠. 여기 이제 안에 있는 그래프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똑같이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를 볼 거야. 1일 때 보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함수값 가서 보면 x-1이니까 0 나오죠. 여기는 2 나오죠. 확인됐나요? 그럼 결국에 나는 뭐 봐야 되냐면 1의 좌, 1의 우, 1의 함수값 보는 건데 그렇단 소리는 1의 좌 여기 1이잖아 지금. 좌하면 0보다 조금 작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다 0보다 조금 작은 거 0보다 조금 큰 거 0인 거 보는 거고 얘는 이제 1보다 조금 작으면 2보다 조금 작아. 그래서 2보다 조금 작은 거 2보다 큰 거 2인 거 이거 보는 거야. f라는 함수로 확인되셨나요? 봐봐 이제 이거 없다 쳐 밑에 거 보면 돼. 0의 좌우 함수값 봐야 돼. 이거부터 여기부터 볼게요. 0의 좌, 우 함수값이야. 써볼까? 좌우 좌는 뭐 나와? 마1 우는 1 함수값 마1 나와요.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면 얘가 커버를 쳐줘야 돼. 근데 2인 상황에서 커버가 칠 수가 없어. 항상 상수함수니까 무조건 111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얘가 111 떠버리니까 커버가 안 돼. 그래서 불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니은까지 한번 봐볼게. 디귿 한번 봐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볼 거냐면 0의 좌, 0의 우, 0의 함수값 봐봐. 0의 좌면 1보다 조금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1로 봐버릴게. 1로 나오고요. 0의 우가면 1로 나오고 0의 함수값이면 뭐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이해됐나? 그럼 봐봐. 여기가 2에서 좌, 우, 함수값 다 0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커버 가능해요.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 불연속 함수야. 얘가 커버 치고 싶어. 그럼 그 지점에서 이런 형태 나와야 돼. 확인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가능. 그래서 얘도 가능. 얘는 봐봐야 된가요? 가능하겠네요 이것도. 확인됐나? 왜 가능하죠? 얘는 이것 때문에 볼 필요가 없잖아. 여기를 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여기가 여기 하면 되잖아. 그냥 연속이요. 그지? 자 6번 봅시다. 이런 느낌의 문제는 도형으로 나오든 식으로 나오든 나온다. 뭐냐면 이 문제에서 준 조건을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그리는 거야. 지금 f라는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됐나?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fa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fa야. 근데 이 집합을 봐봐. x가 원소인데 x는 방정식 x값이니까 근이겠지? 그러면 근의 개수가 어떻게 될지를 보시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거죠. a가 0인 거 보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은 말이 없어. 그래서 a가 0이면 뭐 나온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라서 x가 2분의 1이다 라는 근이 한 개가 나와요. 되셨나요? 두 번째 a가 0이 아니잖아? 판별식 쓰시면 되겠지. 판별식 써보시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의 a 마이너스 2는 0 나오니까 뭐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 맞니? 4 나오겠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0이 아니죠.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 부호에 의해서 근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럼 얘가 지금 1이랑 1을 기준으로 다르게 나오는 상황이네.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2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근이 1일 때 한 개 나와요.
사이에서는 음수니까 0개 나와. 그 다음에 2에서 근 1개 나오고요. 1보다 작으면 2개 나오는데 뭐는 조심하셔야 돼? 0은 조심하셔야 돼. A가 0이면 1개 나와. A가 0이면 1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싹 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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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런 식으로. 확인됐나? 그래서 FA라는 함수를 그릴 거면 내가 FA라는 함수를 볼 거 아니야. 그럼 축이 A겠죠. 그래서 기준을 0, 크게 1, 2만 그리면 되겠네. 봐봐. A가 0이잖아? 몇 나오? 여기 A축이니까 A가 0이면 몇 개야? 1개죠. 그래서 이때는 1개. 함수값이 1이겠네요. 그 다음에 A가 1일 때도 1개야. 그래서 이때도 함수값이 1개. 이때도 함수값이 1개야. 근데 1과 2 사이에서는 0개 나와야 되지. 그럼 함수가 축으로 깔려야 돼. 이 사이에서는 0개로 나오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2보다 크면 몇 개로 나와야 돼? 2개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2개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서는 근이 2개야.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서는 근이 2개로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0일 때 잠깐 1개 나왔다가 0보다 작으면 또 2개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린 이 함수가 바로 f의 a라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만 판단하시면 돼요. 0일 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냐? 그 말이죠. 보시면 돼요. 다르네. 틀렸죠? 얘는 뭐야? 극한값이 없는 부분이 두 곳이다. 극한값이 없는 부분이 있나요? 어디죠? 1이랑 2야. 0일 땐 극한값은 있어 얘들아. 확인되니? 이거 극한값은 있지 않냐? 여기 좌극한, 우극한. 연속이 아닌 거지. 근데 니은이 물어본 건 극한값이잖아. 이때 없잖아요. 좌극, 우극이 달라요. 좌극, 우극이 달라요. 그래서 극한값이 없는 것은 2개다. 불연속점은 3개다. 불연속점이 3개가 바로 보이네요. 여기에서 불연속이야. 여기에서 불연속이고 여기에서 불연속이야. 그래서 3개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 유형은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그리는 게 중요한 거야. 보통 이게 도형으로 뭐 어떻게도 나오냐면 교점의 개수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 직선 나와가지고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된가요? 반지름이랑 그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따지면 그 범위가 나오거든. 그 범위 안에서 0, 1, 2 교점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이 함수를. 그래서 응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희가 확인을 하셔야 될 건 이렇게 함수를 그려서 풀어야겠다.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7번. 이게 뭐 그 봐봐야 돼. 수는 자위 같은 거 보잖아. 자위 스토리 같은 거. 수? 고3자 이런 거. 답지가 더 두꺼워. 그래서 문제를 못 풀겠어서 답지를 보면 더 안 풀려. 왜냐면 답지는 정확히 다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봐봤자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하지만 원리를 알면 굳이 답지보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그대로 풀 필요가 없잖아. 정의대로. 봐봐, 이것도 연속 그 정의만 생각해 보시면 돼. 불연속점이 생겼어? 그러면 누가 커버 쳐주면 되잖아. 커버 쳐주려면 누가 필요해? 0인 상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그려볼게. 봐봐. 여기 Y축이고요. 여기 X축이야. 다 그릴 거야.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1이네. 정리 됐구나. 1일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7이네. 7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확인됐나요? 봐봐. fx랑 fx-a가 x는 a에서 연속이 된대. 그럼 fx가 무슨 함수인지 먼저 알아야겠지. 하지만 보는 순간 보이잖아.
그리고 얘는 지금 우리가 아까 전제 깔았던 상황이죠. 아까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뭐 정도는 있어야 돼? 함수값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함수값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충분히 얘가 커버 가능해. 어디서 커버하시면 되죠? 0에서 커버하시면 되지. x가 0인 지점을 커버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이 옆에 있는 함수를 봤더니 얘가 글러 먹었어요. 얘가 조졌어. 얘가 커버를 쳐줘야 돼. 확인됐나요? 근데 얘는 평행이동한 거야. fx를. 예를 들어 2가 들어가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거겠죠? 그럼 생각해봐. 내가 필요한 게 누구라고? 0인 상황이야. 연속 함수가 아까 GA가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언제 0이 나오는지 보면 되겠네. 절편이네요. 이게 마이너스 1이죠. 절편이네요. 이게 뭐야? 14죠. 이해됐나? 그럼 생각해봐. 얘가 fx가 얼마만큼가 0이 나와? 이 x가 0인 지점을 커버 쳐야 돼. 0에서 14만큼가 0이 나와. 그럼 a는 14여야 돼. 0에서 마이너스 1만큼가 0이 나와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결국에. 그게 답이 나온 거야. 14로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0이나 봐봐. 여기가 불연속점이 0이거든.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만큼이 a값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인됐나요? 오케이? 네. 넘어가서 봅시다. 내가 너희 답지도 줬냐? 나왔네 답지가. 한번 채점만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개념. 여기는 까먹었을까봐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는 많이 쓰니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딱 깔아주면서 이거 무슨 정리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 니은, 디귿 풀어야 되는데 정리들을 써야 돼. 너희가 그냥 떠올려야 돼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 정리들은 그 막 쭈루룩 써져 있잖아. 막 닫힌 구간이나 열린 구간에서 뭐 어찌저찌 이런 전제 조건들 있죠. 이거 다 외워버리는 게 제일 나아요. 아시겠죠? 어렵지도 않아. 봐봐. 일단 당연한 말이야. 어떻게 보면 얘들은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FA랑 FB가 함수값이 달랐어. 그렇다면 FA와 FB 사이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인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말인데 뭔 말이지 싶죠? 근데 사실 이거 그려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야. A랑 B 그냥 그려볼게. 연속이래. 연속의 함수 그려볼게요. 이렇게 연속이 나왔어. 그 끝값이 지금 함수값이 달라야 된대. 여기가 뭐 F의 A라고 생각해보고 여기가 F의 B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제조건 들어가는 건 다 맞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다? 함수값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FA랑 FB 사이의 값, 이 K에 대해서 K가 나오는 이 C값이 이 그림에서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후보가 되는 여기가 C1, C2, C3 이렇게 들어가죠. 내가 그냥 이렇게 그려서 색이 뜨는 거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무조건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응용해서 사이값 정리로 나오냐면 이걸 물어볼까 거의. 봐봐 그대로거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거는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뀌어요.
함수값이 다르다 해서 이 K가 그냥 X축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다는 소리는 얘와 얘의 부호가 다르다로 바뀌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FA랑 FB가 0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0이 나오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요. 그림으로 가서 보면 이런 상황이잖아. 이렇게 X축이 있어. 함수값이 다르면 하나가 뭐 음수고 하나가 양수다라는 소리겠죠. 직선 그어버리면 실근 하나 나와. 하지만 곡선 그림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생각해봐. 그러면 fx는 0이 나오게 하는 이 실근이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실 당연한 거거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A랑 B 사이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잖아? 그죠? 근데 왜 이게 열린 구간이라 닫힌 구간이겠니? 닫힌 구간이어야 여기가 정의가 되겠지. 그죠? 이해됐나요? 너희 롤의 정리나 이런 거 이거 정리 보면 구간이 여기 닫힌 구간인데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 열린 구간이야. 요걸로 나오기도 해. 그니까 이걸 그냥 넘기시면 안 돼. 잘 보셔야 돼. 제가 나올 때마다 왜 그런지는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왜 닫힌 구간이고 왜 열린 구간인지. 얘는 왜 닫힌 구간이어야 돼? 여기서 정의가 돼야 다른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함수값이 다르면 이 사이인 값 K가 나오게 하는 C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얘보다 얘가 훨씬 많이 나와.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이번에는 두 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 그럼 무조건 이제 0을 지나서 올라갔겠지. 0을 지나서 내려갔거나 그냥 0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실근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열린 구간이지 A랑 B는 빼고 생길 거 아니야? 그죠? A에서 무슨인데 A에서 근이 생길 수가 없잖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제 조건에서는 닫힌 구간이고 결론에서는 열린 구간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써먹냐면 이건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건데 봐봐. 구간 1, 2에서 어차피 다양한 함수야. 여기에서 쟤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넘겨가지고 넘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 그러면 fx 빼기 gx다라고 나오겠네. 얘가 fx 빼기 gx는 0으로 나올 건데 얘 실근을 보고 싶어. 그러면 어차피 연속인 건 알거든? 다항함수니까. 너희는 뭐만 하면 돼? 너 여기에 1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2 집어넣었을 때 곱하면 음수 나온다 라고 잡아버리면 k에 대한 뭐가 나와? 부등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 안에서 정수 k 개수는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9번은 좀 단골로 좀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볼게요. 소수령을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하도 나와서 요즘엔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세실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이고 그 과정을 소수라로 나왔거든. 이거 애들 어떻게 하냐면 전개해가지고 판별식 써. 틀리다는 아니야. 근데 소수령으로 나온단 말이야. 꼭 괄호치고 써져 있어요. 뭐 수투의 내용을 이용해서 서술하시오 혹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여 서술을 하시오. 그 정도까지도 안 알려줘. 근데 이제 방정식으로 풀면 점수를 한 1점인가 줘. 그러면 안 되죠. 다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사이값 정리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보는 거야. 요거 얘를 fx라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f알파 구해봐. f알파면 이것만 남거든. 가운데만 요것만. 그 다음에 f베타면 끝에만 남거든.
베타마 감마, 베타마 알파 맞아요? 그 다음에 감마 집어넣으면 앞에만 남아. 감마마 알파, 감마마 베타 이런 식으로. 근데 알파 베타 감마의 대소관계를 알려줬잖아. 그럼 이게 알파에서 베타 빼면 마이너스예요. 감마에서 알파에서 감마 빼면 마이너스야. 그럼 결국 얘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느낌이 오죠? 베타에서 감마 빼잖아? 마이너스야. 베타에서 알파 빼면 플러스야. 여기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감마에서 알파 빼잖아? 플러스야. 감마에서 베타 빼면 플러스야. 그럼 결국 얘는 플러스네.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는 나도 잘 모르거든? 하지만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는 지점에서의 함수 값을 봤더니 알파일 때는 양수 나왔어요. 베타일 때는 음수 나왔어요. 감마일 때도 양수 나왔어요. 근데 얘는 무조건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지. 그지? 그러면 2차 함수가 되겠죠, 당연히.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실근이 2개가 나옵니다 라고 써주셔야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 서로 다른 게 2개가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사이값 정리를 소수를 하셔야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